이번 시간에는 판구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양적 확장설을 거쳐서 새롭게 정립한 세 개의 이론을 합쳐서 정립한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지구는 단단한 겉부분, 지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지각이 몇 개의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은 이 판들에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판들이 멘틀 대류설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부딪히고 갈라지면서 판들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판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이 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판은 우리 흔히 말하는 여기는 바다, 그러니까 바다 아래의 지각인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있고 지각 아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멘틀이에요. 자, 이 멘틀의 가장 상부는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가 연약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연약권으로 구성된 곳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 분명히 여기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여기에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 그런데 이 멘틀의 가장 상부인 딱딱한 부분, 연약권 위쪽에 있는 이 딱딱한 암석권과 지각을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대륙판이라고 부를 테고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해양판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판은 지각과 멘틀의 가장 상부 연약권 위쪽에 있는 암석권까지를 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구조론은 크고 작은 몇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판들이 움직이면서 부딪히고 갈라지면서 화산활동이나 지각활동이 일어나는 걸 판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판의 경계를 살펴보면 지금 지구에 이렇게 대륙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징적인 걸 보면 판의 경계라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대륙과 바다 또는 대륙과 대륙 사이에 판의 경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발산형 경계가 있고요.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이 수렴형 경계는 또 두 가지, 섭입형 수렴 경계와 충돌형 수렴 경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산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령, 그다음에 수렴형 경계 중에 섭입형 수렴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 해구, 그다음에 충돌형 수렴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형은 대습곡 산맥 등이 있고요. 보존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판의 경계에서는 주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모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산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 활동도 일어나요. 자, 그런데 특징,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진 활동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진 활동도 발산, 수렴, 보존형 경계에서 모두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데 이 수렴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신발 지진도 있어요.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 건 지표면에서부터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한, 다시 말해서 진원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모두 천발 지진은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이란 지표면으로부터 지표면 근처 아래쪽에 진원이 있는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경계 모두 천발 지진은 발생을 하고 그 중에 수렴 경계인 서입형 수렴 경계나 충돌형 수렴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신발 지진도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징 하나, 보존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의 경계부에선 주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데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대표적인 지형도 하나 기억합시다. 발산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은 해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렴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형은 해구와 습곡산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존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변환단층이 있다. 자, 세계적으로 해령, 해구, 습곡산맥, 변환단층에서 주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발생하는데 이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주로 발생하는 곳을 우리는 화산대 또는 지진대라고 부릅니다. 자,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죠. 누가 봐도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이 여기 있고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호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 지도에서 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 주로 여기예요. 자, 여기서 주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곳인데,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세계적인 화산대, 지진대 중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자, 여기가 태평양이고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이나 이쪽에 있는 여기를 대서양 중앙 해령대 또는 해령 지진대, 해령 화산대. 자, 여기는 태평양의 동쪽에 있어서 동태평양 해령대, 지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태평양 해령대랑 중앙해령대는 특징이 같습니다. 자, 앞서 판의 경계가 세 가지,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있는 환태평양 지진대는 수렴 경계 중에 서비평 수렴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는 수렴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 수렴 경계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중앙해령대, 그 다음 여기 있는 동태평양 해령대는 대표적인 발산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 경계 둘, 발산 경계 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보존 경계 하나는 어디 있느냐? 보존 경계 하나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도 있었죠. 산 안드레아스. 이곳이 대표적인 보존 경계입니다. 자, 이것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서비평 수렴 경계는 대표적인 지역이 해구예요. 해구고 여기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 충돌형 수렴 경계, 여기는 습곡산맥이에요. 여기에 나타나는 습곡산맥이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대표적인 해구가 일본 해구고요. 저기에서도 지진 활동이 활발하고요. 현재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발산 경계는 대표적인 지형이 해령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지진만? 천발 지진만. 자, 여기 수렴 경계에서는 무슨 지진도 천발 지진과 함께 신발 지진도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있는 보존 경계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뭐만 일어난다?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는 구조적으로 섭입형 수렴 경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대륙판이라고 하는 것과 해양판이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이유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앙해령대나 동태평양 해령대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지금 현재 갈라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의 형태와 판의 움직임에 따라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구조적으로, 지형적으로, 특징적으로 독특한 특징들이 발생하죠. 일본 해구라든지 습곡산맥이라든지 해령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 판의 경계가 발산과 수렴을 동반하다 보니 발산 경계에서는 한 포인트, 한 지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륙이 갈라지고 있는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정단층과 같은 해령 근처에서 정단층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해구는 한 지점을 통해서 양쪽에서 판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수렴 경계,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단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판의 경계에선 주로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나타나고 화산이라든지 호상열도라든지 해령이라든지 또는 열곡대라든지 이런 지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단층, 정단층이나 역단층과 같은 지각 변동에 의한 구조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판의 경계에서는 다양한 지각 변동과 함께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곳이고 이곳의 지각 변동을 연구함으로써 판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대륙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